예,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장민혜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김태형 씨에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에서 먼저 연기로 처음 도전하게 되셨는데 그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테고, 또 드라마 사전 제작 기간 동안에 네이버 V앱에서 하는 뭐 북유럽이라든가 다녀오시면서 좀 활동도 바빴잖아요. 네. 또 그러면서 좀 바쁘진 않았는지, 좀 어땠는지, 그 촬영 기간 중 소감 이런 거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혹시 뭐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지 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성식 감독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네, 그 다음에 한성이라는 캐릭터가 그 순수하고 해맑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는 캐릭터라고 이제 그런 소개를 받는데 그 역할에 김태형 씨를 캐스팅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태형 씨 먼저 답변을 할까요? 일단은 제가 첫 연기라서 많이 부담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 일단은 촬영하기 전에는 많이 긴장을 하고 갔는데, 이제 대본 리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촬영 전이나 아니면 촬영 후에 이제 연습할 때나 다들 많이 걱정은 됐었지만, 이제 저희 화랑 형님들, 저희 선배님들, 저희 형님들이랑 같이 형님들이 저를 많이 엄청 챙겨주셨거든요. 하나하나 대본도 봐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같이 연습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화랑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투어를 했었는데 준비한 기간이 많이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촬영장에 오면 이제 저희 형들이랑 같이 대본을 맞추는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있어가지고 부담이 엄청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랑 이제 단체 톡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새벽이든가 아니면 이제 낮이든가 아침 일찍이든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이제 잘하고 있느냐, 뭐 네. 열심히 해라, 파이팅 해라, 이렇게 많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합니다. 네,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감독님 말씀 들어볼게요. 한성이라는 캐릭터는 그 말 그대로 순수하다, 해맑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막내 화랑이기도 했고, 그 드라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 캐릭터의 내면이 그야말로 순수함이에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 순수함이 나중에 이제 그 상처를 받게 되는 아픔도 있고, 그 출생에 관련된 아픔도 있고, 그런 좀 다면적인 캐릭터였는데, 물론 뭐 분량이 아주 많거나 그렇진 않지만 캐릭터적으로 상당히 독특하고 매력 있어야 되는 캐릭터였거든요. 물론 캐스팅은 이제 다른 그 앞에 화랑들 형들을 먼저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형 씨를 캐스팅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해맑잖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처음 그 미팅을 할 때 한눈에 반했어요. 제가 너무 귀엽게 생기고 너무 까불까불 귀여워가지고 뭐 연기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하긴 했죠. 더더군다나 사극이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뭐 리딩을 한번 해봤는데 충분히 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이제 우리 박서준 씨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 드라마의 이 6 화랑들, 이 배우들이 작품을 하는 동안 너무나 열심히 해줬어요. 각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움직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화면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그 에너지들이 건강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해 준 게 우리 맏형, 우리 박서준 씨가, 그리고 후배들을 많이 챙겨가지고 늘 촬영장이 진짜 열정으로 넘치게, 웃음으로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줬던 게 감독으로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막내랑 맏형만 칭찬하시니까 다른 배우분들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화랑의 캐스팅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사실 이 멤버로 사극을 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캐스팅을 하셨고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감독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랑이 어쨌든 그 말 그대로 꽃미남 화랑이잖아요.
아름다운 외양을 가진 남자들, 귀족적이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런 이미지들이 필요했고,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현대적인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청춘 사극이고 퓨전 사극이기 때문에. 또 캐릭터마다 각각 개성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별화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서로 다른 이미지, 다른 느낌들, 그리고 그게 또 둘이 같이 붙었을 때 올 수 있는 케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고, 제일 고려 대상은 역시 얼굴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외모가 너무 중요했고, 또 연기력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활동을 했던 배우들 위주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하는 내내 우리 배우들 너무나 만족스럽게 열심히 해줘서 감독으로서 아주 좋았고요. 특히 이 젊은 에너지들을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해서 그런지 촬영하는 내내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운데 계셨던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또 혹시 있으신 분?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장은경입니다. 박서준 씨랑 형식 씨랑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극이 처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첫 사극이니까 좀 새로웠던 점이나 좀 반대로 어려웠던 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아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라마의 홍일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양 옆에 계시는 서준 씨랑 형식 씨에 대한 뭐 칭찬 같은 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극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동안 뭐 일단 사극에 출연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이번에 화랑이라는 사극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12월이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이제 제가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대의 마지막을 어떤 청춘물로 멋지게 장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화랑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출연하게 되었고, 사극이라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현대극을 계속 하다가 사극을 하게 되니까 시대적 배경도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동안은 항상 도심 속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깊은 산골짜기, 그리고 넓은 황야, 그리고 말을 타고 활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처음인 게 많아서 준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가졌고요. 그래서 여느 작품보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자신도 있었고, 또 좋은 이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정말 20대의 마지막이 좋은 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박형식 씨. 네, 저도 처음으로 사극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께 많이 여쭤보고 좀 많이 조언을 구하고, 또 옆에 있는 또 우리 서준 형한테도 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힘을 많이 주셔서 제가 많이 부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사극 시대적인 그런 톤과,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은 있지만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호 씨. 네, 저도 이번 드라마에서 사극이 처음인데 좀 궁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극이라면 사실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분장을 했을 때의 모습이나 한복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 좀 어떨까 좀 궁금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극이기 때문에 끌렸던 것도 있지만 저희 또래 배우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더 많이 큰 작용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너무 촬영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너무나도 재밌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 올 한 해 뜨거운 여름을 더욱더 뜨겁게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극 촬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많은 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고아라 씨께 넘깁니다. 네, 일단은 저는 화랑 촬영장에서 항상 감독님 이하 여기 계신 배우분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액션씬도 너무 많고 저는 항상 옆에서 응원하는 입장으로 있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액션부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서준 오빠 같은 경우는 정말 배려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액션씬이 굉장히 많았는데 와이어 씬을 하고 나르거나 저를 구하거나 이제 이런 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먼저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액션씬 같은 거 할 때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좀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고 싶고, 형식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기적으로 되게 많이 맞춰보면서 호흡했던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같이 맞춰보고 대화하면서 했던 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자, 답변, 다음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마이크 먼저, 뒤쪽 기자님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오지원 기자인데요. 윤성식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 제작 드라마가 지금까지 크게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실패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전 제작 드라마라는 게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 혹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특히 한국에서 사전 제작 드라마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함부로 애틋하게, 보복영심, 또 신내기, 또 저희 화랑, 또 사임당도 있고요.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덜어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작품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 작품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사전 제작을 처음 경험해 본 겁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장점이라고 보자면 생방 드라마에 비해서 어떤 캐릭터의 일관성이나 주제 의식들을 끝까지 잘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드라마적인 완성도를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우들 입장에서는 생방할 때랑 많이 다르죠. 충분히 그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감독님과 작가분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배우 입장에서도 연기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데 좋은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물론 많은 기자분들이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비평가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일 큰 단점은 한국 드라마 현실에서 제일 어렵게 다가오는 점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반응, 피드백들을 이 드라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 그게 좀 어려움이고, 그래서 어쩌면 모험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인데, 제가 이 작품을 제작하기 직전에 태양의 후예가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마침 같은 KBS였고, 그쪽에 제작 담당자들, PD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들었고,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들었고요. 또 보복영심을 연출한 김규태 감독한테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런적인 그런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최대한 그 단점들을 커버하려고 이제 후반 작업에서 최대한 만전을 기했고, 피드백이나 주변 사람들의 리액션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까지. 사실 태양의 후예 군인도 어떻게 보면 신라 화랑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후속이긴 하지만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 질문 앞에서 손들어 주셨던 분. 네, 저 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일단은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경쟁적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작품에 기대하는 것은 일단은 구름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 된 경우에 사극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하필 포맷은 굉장히 비슷해서
이왕이면 그 포맷으로 구름이를 보여달라는 것이 사실은 시청자의 어떤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어쨌든 상대작도 좀 지금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이 화랑만의 어떤 가장 큰 무기라고 할까요? 뭐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일단 포인트로 하나 좀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박서준 씨께 어쨌든 가장 맏형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기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이게 워낙에 또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연기가 조금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보이면 오히려 뭔가 더 큰 피드백이 오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기도 할 텐데, 이 친구들이 같이 연기해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내지 뭔가 우리 후배들, 내 동생들 좀 자랑을 좀 해주실 게 있다면,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 이런 퓨전 청춘 사극들이 좀 많이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보보경심도 있었고 저희 KBS의 구름이 그린 달빛도 있었고, 근데 외형적으로는 보보경심하고 구조적으로 좀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여자 주인공 한 명에 여러 명의 남자 배우들이 출연하는 그런 구조. 근데 그 내용 면에서나 그 드라마 전체적인 톤의 면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는 되게 밝은 드라마고요. 많이 웃기고 굉장히 유쾌한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구름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 이야기에만 몰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화랑들의 성장기와 사랑 이야기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가고 있지만 상당히 가볍고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 제가 이렇게 면면들도 또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배우들로 캐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폭소와 미소를 계속 머금게 하는 웃음 유발 드라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드라마와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상대사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실제로 완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드라마만의 또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타겟이 주로 10대, 20대, 30대 여성 시청층이고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잘생긴 남녀 배우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코믹하고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력으로 상대사와 경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작까지는 저도 막내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번에 화랑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캐스팅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캐스팅 된 친구들 보니까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동안 내가 참 의지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내 어떤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간 포지션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체감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또 이제 91년생 동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역할 한 친구들도 91년생 동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친구들끼리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작품을 할 때 동갑내기들끼리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빨리 친해지고 너무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 모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화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밖에서 만나는 시간보다는 현장에서 만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이번 촬영이 굉장히 덥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만 만나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 에너지로 더위도 잊고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모두에게 너무 고맙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영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사실 저도 같이 작품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연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아,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가 숙제라고 생각했는데, 첫 대본 리딩 때 만났을 때부터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친화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가와서 물론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다가와서 물어보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아마 태영이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막내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네. 굉장히 작품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솟을 때는 굉장히 뿌듯했고 많은 분들이 뭐 태영이의 어떤 처음 하는 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이 끝날 때는 정말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시청자분들께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 백양띠죠. 91년생들이. 그쵸. 양띠시죠. 네. 양띠가 또 궁합이 잘 맞는 분들이 만나셨나봐요. 자, 이렇게 박서준 씨가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막내가, 제가 물어볼게요. 이어서. 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어떤 형이 가장 잘해주던가요? 이 형 정말 고마웠다. 아, 이 형 정말 고마웠다요? 네. 저는 일단 솔직하게. 전에 얘기를 하자면 저희 5명의 형들을 포함한 이제 저희 이제 다른 형들도 그렇고 전부 다 엄청 고마웠던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제일 정말 제가 정말 감동 먹고 너무나 좋아했던 형은 이제 네. 서준이 형이. 아, 두 분이 지금, 네, 미리 합의하신 거 아닌가요? 네, 왜냐면 이제 가장 저를 많이 이렇게 챙겨주신 건 서준이 형이거든요. 일단은 저의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저를 많이 봐주시고 대본도 봐주시고 이렇게 막 챙겨주셨던 형은 정말 서준이 형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네. 정말 엄청 고마운 형입니다. 여기 가장 맏형 윤성식 감독님, 윤성식 형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먼 산을 바라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 박형식 씨께 여쭤보고 싶어요. 같은 그룹에 임시완 씨도 왕 역할을 맡아서 지금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삼맥종 진흥왕이 되는 왕 역할을 연기했잖아요. 혹시 뭔가 견제가 되거나 비교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 전혀 다른 매력이기 때문에. 어떤 네. 매력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형식이고, 시원 형은 시원 형이니까요. 네, 그만의 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삼맥종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보자마자 저는 이 삼맥종을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꼭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뭐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신 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민호 씨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서 제가 간단한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민호 씨도 정말 꽃미남 아이돌 이야기 너무 지겹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 뭐 F4에 이어서 화랑6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미남들이 많이 총출동했는데 누가 제일 미남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네. 제 옆에 있는 지한 씨가 저희 화랑 중에 가장 꽃화랑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호 씨가 인정한 꽃미남. 네, 도지한 씨 그럼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까칠한 냉미남? 이런 역할 맡으셨는데 실제 성격이랑 비슷한 편이에요? 네? 까칠한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좀 냉철한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낯을 좀 가려서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장난기도 되게 많고 잘 웃고 또 굉장히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많이 많이 다릅니다, 네. 네, 아까 처음에 배역 소개하실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부티 나는 역할 맡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오늘 네, 부티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조윤우 씨 가장 미스테리하게 오늘 계시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여울 캐릭터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인데 이 캐릭터 표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을까요? 어떤 노력이요?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설명에서부터 조금 되게 긴 머리를 소화해야 됐고 저는 제 자신을 치장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캐릭터 설명이 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잘 어울리기 위해서 드라마 찍기 전에 좀 액세서리를 안 하는 편인데 일부러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저 혼자 있을 때 많은 표정들과 그런 솔직한 제 자신 윤우가 굉장히 네. 셀카쟁이에요. 아, 네. 그러셨구나. 자기의 아름다운 각을 아는 친구거든요. 네. 그때 생긴 버릇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청을 참 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그 셀카 찍을 때 어떤 표정으로 하시는지 지금 많은 동영상도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장난이고요. 이런 거 찍지는 않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라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아볼게요. 네, 빨간 옷 입은 분.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박서준 씨랑 감독님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아까 박서준 씨께서는 캐릭터 설명을 하면서 그 인물이 청춘의 성장을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들이 보기에서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감독님께는 이게 화랑이란 소재 정말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제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게 장르가 사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기 처음인 아이돌 출신 지금도 있고 그래서 과연 사극의 무게톤을 맞춰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가령 얼마 전에 앞서 끝난 보복용신강 같은 경우도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경쾌함과 밝음은 줬는데 그 중심을 조금 못 잡아줘서 아쉽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도 부탁드립니다. 화랑이 사극임은 분명합니다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퓨전 사극이고 청춘 사극이고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의 사극을 지향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출신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평소에 연기했던 것들을 많이 봐왔고 이 캐릭터를 소화할 만한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결정한 거였고요. 그리고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사전에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MT도 같이 가서 대본 연습도 전체 다 가서 하고 그러면서 캐릭터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보장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사극을 그전에도 여러 작품 해봤다 보니까 사극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이제 퓨전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들한테 항상 조심시켰고 특히 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이제 또 화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가 어느 정도의 진지함과 진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스토리의 비중에서도 약 40% 정도는 그 삼맥종, 얼굴 없는 왕 삼맥종이 진정한 왕으로 화랑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이름 없는 화랑 선우의 도움으로 또 그 외의 여타 화랑들의 도움으로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긴 스토리 라인은 그 이야기의 묵직한 또는 진중한 진지한 주제들은 다 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배우들이 충분히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볍고 유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진중함과 가벼움의 적절한 조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독으로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박서준 씨. 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군대를 간 시점이 일지매라는 드라마가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보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런 좀 어떤 성장하는 인물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화랑을 처음 봤을 때 이 역할이 뭔가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하이라이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천인이라서 못 가는 데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대사에서 보였다시피 이 인물 자체는 이 신라시대의 철저한 계급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신에 맞게 표현을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역할을 대본을 쭉 보면서 사실 부끄러운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선우라는 인물은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표현을 하는데 과연 나 박서준은 지금 이 사회에서 얼마나 나만의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우라는 역할을 통해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 천인이라는 계급에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화랑이 되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화랑이 되고 화랑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중심에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장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박서준 씨 참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성숙해지셨다는 느낌이 제작 발표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 계신 고아라 씨께 조금 비슷한 질문 드려볼까요? 20대 여배우 참 기근현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아라 씨 지금 배우로서 이 드라마가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참 열심히 활동을 쭉 해오고 계세요. 뭐 인생 캐릭터 성나정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이번에 아로라는 캐릭터와 만났는데 고아라 씨에게 이번 드라마가 어떤 의미일지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 화랑에 참여했던 앞에 계신 화랑분들과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저도 청춘을 담는 그런 의미에서 촬영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제가 받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은 그렇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일단은 크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신라시대의 화랑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신선함과 또 화랑들 비롯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정말 올 한 해 뜨겁게 아주 뜨겁게 경주부터 시작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 볼 수 있는 볼거리들 함께해서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기자님 질문 받아볼게요. 아까 앞쪽에서 손 들어주셨던 분. 네.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민호 씨하고 박형식 씨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 보니까 액션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호 씨는 피지컬이 확실히 뛰어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그런 이제 액션 촬영의 에피소드나 준비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형식 씨는 이 드라마에서 사실은 스토리보드 핵심이 그러니까 선우도 있지만 삼맥종이라는 인물의 성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인물은 진흥왕이라고 해서 신라의 이후에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진흥왕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이 캐릭터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삼맥종의 드라마틱한 성장, 정치적 성장에 관해서 이제 뭐 어떤 어필을 하려고 했다. 내면적 성장과 정치적 성장 같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랑에서는 정말 많은 액션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액션씬들을 찍기 위해서 드라마 촬영 전에 저희 모든 배우들이 다 액션 스쿨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액션뿐만 아니라 말 타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액션씬 준비하면서 이렇게 액션 감독님, 무술 감독님과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화랑들 중에서 아무래도 서준이 형이 제일 많은 액션씬을 소화했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만큼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저로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다른 저희 화랑들의 열정과 우정을 닮은 이야기, 그리고 멜로 이야기도 있지만 액션씬도 주목해 주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정말 다른 드라마에서 안 보셨던 그런 그림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삼맥종 진흥왕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사실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다가가는 시각부터 그냥 다르게 제가 봤어요. 왕이지만 그 나이 때 생각하는 그런 순수함, 그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도 내재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때 그런 신분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감독님과 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뉴스 24 김양수 기자입니다. 그 PD님께는요, 우선 화랑이 원래 애초 그 제목이 화랑 더 비기닝에서 더 비기닝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박형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상류사회에서 같이 호흡 맞추신 유희 씨가 동시간대에서 같이 경쟁하게 됐는데 조금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이건 뭐 어떤 배우분이 얘기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이게 워낙 사전 제작이긴 했지만,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되게 유난히 올해가 좀 더웠는데 촬영할 때 많이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목이 그 초기 기획 단계에서 그 화랑 더 비기닝이라고 붙여졌었는데, 그렇게 붙인 이유는 아마도 진흥왕 시절에 화랑의 창설을 저희가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화랑이 처음 만들어지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이밍을 했었는데, 방송할 때쯤 해서 이제 더 비기닝을 좀 빼자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사극이고 또 우리 실제 역사에 있었던 거를 다루는데 굳이 영어를 써서 네이밍을 하는 게 맞나 싶었고,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화랑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류사회 하면서 이제 또 유희 씨랑도 같이 했는데요. 또, 이렇게 또 같이 그렇게 부딪히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론 저희 작품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유희 씨에게 화이팅 보낼 건가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비젠터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과 고아라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에게는 이게 초반에 중국과 동시 상영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원영유 때문에 뭐 한국 드라마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고아라 씨에게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 지금 워낙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극 중에서는 서준 씨랑 형식 씨 이렇게 둘이 붙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모든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개인적인 선호도를 따지면다면 어떤 분이 가장 좋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동시방영 문제는 저는 연출자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 제작사인 그 화랑 문전사의 사업적인 영역이라 사실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뭐 그런 질문은 우리 제작 담당자들한테 별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대답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여자이지만 저도 화랑이 되고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남자분들 속에서 촬영을 해서 제가 남잔지 여잔지 뭐 캐릭터의 설정 탓도 있지만 너무나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요. 진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실제로도 그렇지만 드라마 속에서도 너무 매력적이세요, 모두들. 그래서 정말 각각 왜 이렇게 눈빛이 진한 거지? 발리지 않아? 네. 너무 멋있으셔서 제가 그리고 딱히 이상형이 또 있지가 않다 보니까 더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드라마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각각 또 매력들을 느끼시면서 멋있는 남성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 드라마의 즐거운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아라 씨 답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전 기자님께서 정말 무더운 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가마솥 더위에서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없냐고 하셨는데 박서준 씨는 긴 머리 어떠셨어요? 저요? 네. 어, 굉장히 내추럴하셨어요. 네? 포스터를 보니까 네. 스타일이 박형식 씨랑은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저의 긴 머리를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머리 못 길리는 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잘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뭔가 뭐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적응을 빨리 했고요. 그리고 다만 처음 느꼈던 건 여성분들이 왜 머리를 묶고 밥을 먹는구나. 자꾸 이게 어디에 빠져 있고 네. 아니면 내 입에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의 고초를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더웠죠.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경주는 지면 온도가 41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도 더워 죽겠는데 말을 타야 되는데 말도 더워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 더위를 많이 타죠. 네, 말도 땀을 굉장히 네, 많이 흘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밤을 새고 촬영을 해도 지치지 않았었는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해만 지면은 막 졸려가지고 되게 힘들게 찍었던 기억이 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굉장히 네. 그리고 저 말고도 에피소드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김태형 씨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주시죠. 네,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엄청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방에서 촬영을 했는데, 방이 다 엄청 조명을 사방에서 다 쬐고 있어가지고, 그 방이 너무 더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단체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다 액션을 하는데 다들 너무 덥고, 액션을 하는데 너무 덥지, 너무 땀은 엄청 흘리고 근데 땀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촬영할 때는. 그래서 자꾸 이제 수정도 하면서 바로 슛 들어가고 미니 선풍기도 들고 다니고 그랬던 무더운 여름날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다른 또 하나 에피소드 아까 하신다는 분 들어볼까요? 옆에 네. 이거는 다 같이 이제 느꼈던 고충인데, 저희가 머리띠를 하고 항상 훈련을 하는데, 땡볕이다 보니까 피부색이 이제 명암이 이제 생겨버려서, 그것 때문에 좀 다들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다들 돌아왔나요? 다들 돌아왔나요? 그러니까 띠를 하면은 네. 눈썹 약간 위에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밑에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밤을 새고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누구세요? 여기만 하얗고 여기만 까마니까 정말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촬영장 말고는 다른 곳을 못 다녔어요.
너무 타니까 그리고 제가 숨겨진 왕이잖아요. 왕. 네. 왕이라서 지문에 하얗고 가느다란 여린 손인데 손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까매가지고 까무잡잡. 예, 굉장히 민망했던 적도 있어요. 후보적을 예. 많이 해주셨겠네요, 감독님께서. 그 후보정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네, 손을 또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끝으로 우리 맏형인 박서준 씨께서 이 드라마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저도 9월 초에 촬영이 끝나고 이날만큼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방송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오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그 열심히 찍고 행복했던 그리고 힘들었던 이 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한 이제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회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모두 너무 최선을 다했고 저희 감독님 포함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참 요즘 되게 시끄러운 전국인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감동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서준 씨께 끝으로 인사 말씀드린 이유가 맏형이기도 하지만, 네, 12월 16일, 오늘이 바로 공교롭게도 박서준 씨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우와. 서프라이즈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네, 제작사의 박성혜 대표가 오보이 프로젝트에, 네, 박성혜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촛불이 죽을 듯 다시 살아났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박서준 씨를 위해서 노래 한번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서준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자. 제 소원은요. 화랑 대박 나자. 와,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가 많네요. 정말 마지막 20대 후반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가 꽤 많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럼 공동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D-3, 12월 19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KBS ETV 월화 드라마 화랑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사 정말 와구와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랑 아리는 오늘 밤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0시 ETV를 통해서 방송되는 미리 보는 화랑, 자, 미리 보는 화랑 이 프로그램 1시간 편성인데요. 오늘 밤 10시에도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고, 예, 이 프로그램 역시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화랑 제작진과 배우들이 흘린 땀과 그 반짝반짝 빛나는 노력들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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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